제가 스마트워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처음 리뷰하는 회사의 제품인 렌보의 K22라는 제품의 스마트워치예요. 이 제품을 봤을 때 떠오르는 한 가지 제품이 있었는데 이 코스핏 락 제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두 제품 모두 디자인이 조금씩 닮은 것 같긴 해요. 이 사각 디스플레이와 원형 디스플레이의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약간 캠핑 아웃도어 느낌도 나고 상당히 이미지가 비슷하더라고요. 오늘 이 제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보인 라벨실은 없었고요. 이 상자에 이렇게 담겨서 왔어요. 안쪽에 이렇게 유저 매뉴얼과 함께 충전 케이블이 함께 들어있었어요. 다음으로 스펙을 알아볼게요. 스마트워치에서 가장 중요한 칩셋은요, RTK8762C 칩셋을 사용하였고요. 1.28인치 사이즈에 해상도는 240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어요. 듀얼 블루투스라고 해서 블루투스 4.0과 5.0을 모두 탑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정말 큰데요, 무려 4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였어요. 사용 시간이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충전 시간이 좀 단점이더라고요. 이게 충전 시간이 1시간에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수 등급은요, 다른 스마트워치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IP65 등급을 지원하고요. 스펙상으로는 일반적인 사용 시간이 5일에서 7일 정도 간다고 써있어요. 스펙을 보니까 배터리가 정말 큰 장점 같고요. 그리고 스피커와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도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네요. 저는 이 제품을 $27 정도에 구매했어요. 이 제품의 경우 그린, 블랙, 베이지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이 그린 색상을 구매하였어요. 여기 있는 이 그린색이 밝은 느낌의 그린색이 아니라 빵색 느낌 나는 그런 밀리터리 색에 가까운 색이에요. 보기에는 단단하고 견고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요. 뭔가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생긴 것과 다르게 무게도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고 전체가 플라스틱 느낌이라서 막 그렇게 딱딱하거나 단단한 느낌은 실제로 들진 않아요. 착용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사이즈를 V23 모델과 비교하면 확실히 사이즈 차이가 나죠. 두께는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각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왼쪽에 이렇게 스피커와 오른쪽에 마이크가 탑재됨으로써 이 제품만을 사용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트랩은 실리콘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요. 살짝 두께감도 있고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와, 착용을 하니까 느껴지는 점인데요, 착용을 했을 때 손목으로부터의 이 스마트워치 높이가 정말 높아요. 이게 다른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다가 착용하면 뭔가 익숙하지가 않을 정도예요. 손목에 감기는 느낌은 생각보다는 좀 편안한 느낌이 되고요. 진짜 군복이 입으면 조금 어울릴 듯한 그런 색상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 같아요. 이 제품의 무게와 사이즈를 살펴볼게요. 이 스마트워치의 무게는요 56g으로 다른 스마트워치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거운 건 맞아요. 이 사이즈와 두께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가볍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로는 51.5mm, 세로는 54.9mm, 스트랩의 사이즈는 가장 두꺼운 부분이 26.4mm 정도, 얇은 부분의 길이는 22mm예요. 그리고 가장 두꺼운 이 두께는요 15mm 정도로 정말 두꺼워요. 퀄미 V23 모델과 비교하면 거의 4mm 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 제품의 경우 앱은 이 다핏이라는 앱을 사용하는데요, 이 다핏 앱은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소개했던 앱인데요, 앱에 들어가게 되면요 간단하게 오늘의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연결하고 스마트워치의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에 가면 사용자 이제 설정, 개인정보 수정하거나 목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워치 페이스부터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워치 페이스가 정말 많아요. 이게 내려도 끝이 없거든요. 이렇게 워치페이스가 많다면 하루하루 워치페이스를 바꾸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화면이 꽉 찬 워치페이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꽉 차 있는 그런 워치페이스를 사용해도 색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림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전화, 메시지, 페이스북 등 여러가지 유명한 앱들의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았는데, 카카오톡 알림은 이렇게 설정을 해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기타 앱들의 알림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 다핏 앱의 큰 단점이죠. 그리고 기타 기능에 가면요 여기 언어가 있는데, 제가 다핏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한국어가 대부분 다 잘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메뉴를 들어가도 전부 한국어로 뜨게 돼요. 번역에 오류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쓸만한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펌웨어 업데이트도 있는데요, 자주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점이 저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블루투스 설정 창에서 이렇게 K22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요 바로 이렇게 전화통화를 위한 블루투스가 페어링이 돼요. 그러면
페어링이 된 후에는 전화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다이얼을 눌러서 걸 수도 있고요. 최근 컬해서 이렇게 최근에 전화를 한 그런 기록까지 다 남게 돼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워치로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음질이 정말 안 좋고요. 많이 볼륨이 작아요. 그래도 혹시 궁금하실까봐 한번 들려드릴게요. UI는요, 위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 빠른 설정 창이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와요. 여기서 왼쪽으로 넘길 경우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들이 모여있는 그런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다운 버튼을 사용해서 메뉴를 이렇게 아래로 한 칸씩 넘길 수가 있어요. 다운 버튼을 쓰면은 반응 속도가 정확하고, 그리고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화면을 굳이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길 경우 이런 기능들의 세세한 정보 같은 게 나와요. 화면이 전환될 때 위에 부분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이 그 다음으로 천천히 따라와요. 이 점이 워치의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메뉴에서 기능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맨 위에 부분 스포츠 기능이 있거든요. 스포츠에 가면 그냥 이렇게 걸음수 하나밖에 안 나와요. 좀 의아하더라고요. 수면 데이터 측정을 볼 수가 있고요. 심박수 측정하는 기능도 있는데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기기와 비교를 해볼게요. 이 스마트워치에서는 78, 기기에서는 80. 지금 또 79로 이 정도의 오차는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은 비슷해요. 또 이렇게 운동을 기록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이 운동은요, 운동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메뉴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이게 새로운 메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걷기 운동에서 몇 가지를 그냥 뺀 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구에서 이런 걸은 킬로미터, 걸은 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나씩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전화통화 기능이 아까 있었고요. 그리고 혈압 측정, 혈액 산소 기능이 있는데 이 가격대에 이런 기능들은 저는 믿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날씨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의 날씨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후 날씨 또한 이렇게 길게 보여줘요. 또 음악 제어 기능도 있고요. 기타 기능에 가면 스탑워치, 알람, 그리고 카운트다운이나 이런 밝기 조절도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관 모드로 해서 여러가지 진동 이런 거를 무음화시키는 그런 시네마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기능인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재미난 게임 기능들도 있어요. 이 제품의 메시지가 한글로 잘 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동과 함께 메시지가 잘 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요의 키읔 받침 같은 그런 비표준어는 좀 잘라서 오고요. 그리고 장문의 메시지는 이렇게 위아래를 넘기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발견한 장점은 이런 특수 기호는 그래도 잘 오고요. 그리고 문자 폰트도 꽤 보기 편하고 글자 사이즈가 무엇보다 읽기 편해요. 안 그래도 스마트워치 화면이 작은데 글자 사이즈가 작으면 읽기 불편하잖아요. 그런 점은 큰 장점이네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이렇게 잘 오는데요. 카카오톡 로고까지 이렇게 뜨고요. 마찬가지로 요의 키읔 받침 같은 이런 비표준어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잘려서 오네요. 이런 점은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자를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 회사의 제품인 램보 K22 제품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처음 보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 뭐 외관이야 호불호가 당연히 갈리겠지만 기능 면으로서는 이거는 싫어할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스마트워치의 기본기, 그러니까 한글 메시지, 그리고 한글 UI 이런 점들은 다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워치페이스도 정말 많은 점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 전화통화라니 정말 좋은 기능인데 전화통화의 품질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추천할 만한 워치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이 제품 디자인만 마음에 드신다면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